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20패 28회차 경기입니다. 이 J리그, K리그 1, 2로 구성되어 있는 회차인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에 펼쳐지는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수원FC와 강원FC인데 지난 라운드 FC서울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한 수원입니다. 이 수원의 강점인 역습 패턴을 오히려 서울이 준비해오면서 수원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경기죠. 수원이 주도를 해야 되는 플레이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빛가람과 이재원을 활용한 이런 주도하는 플레이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 이 포항에게 2대4로 패배를 기록한 강원인데 기존에 강원이 가지고 있던 역습 패턴 대신에 좀 주도하는 플레이를 시도를 했고, 이런 시도로 라인이 높아지다 보니 이 포항 정재희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측면에서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 황문기 선수가 활약이 요즘에 좋습니다. 이 야구를 중심으로 준비한 세트피스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강원이 직전 경기에서 주도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점, 이 넓은 뒷공간을 수원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강원도 양민혁과 이상원을 앞세운 역습 패턴을 준비해오면은 수원이 다시 한번 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 경기 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남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청주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거둔 성남인데, 이 지난 라운드는 휴식 라운드로 그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좀 준비 기간이 길었던 성남입니다. 긴 준비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 수비 보강에 대해서 집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일한 플레이로 상대에 대한 압박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점이 좀 많았죠. 지난 라운드 경남 상대로 1대1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수원인데요. 최전방 김현의 공격 영향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 후방에서 전방을 향해 길게 찔러줄 수 있는 카즈키가 존재하고, 이선 자원들이 과감한 공격 작업을 가져가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감독이 없는 성남이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수비에 대한 대처를 준비할 가능성은 높은데,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지가 좀 미지수죠. 수원 선수들의 퀄리티가 2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남이 막아내기에는 좀 벅찬 그런 매치업이 되겠죠. 이 경기 성남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원은 박대훈 선수가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수비 라인에 박대훈 선수가 있으면 좋았죠. 왼쪽 풀백도 소화를 해주고, 센터백도 보고 하는데, 대체 선수들이 충분히 있고, 성남도 유선 선수가 군입대를 했는데, 원체 경기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린 선수였고, 또 특히 이 안일한 플레이로 이 소유권을 잃는 경우, 이게 유선 선수 쪽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체를 충분히 2주 동안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천과 인천인데요. 지난 라운드 대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그 김천이죠. 팀의 핵심 자원인 김현욱과 정치인을 제외하고 이 후임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이 감독이 언급을 했습니다. 빠른 선수들을 앞쪽에 배치를 해서 역습을 가져갔는데, 이 상대 실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위협적이죠. 인천은 지난 라운드 전북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제루스의 공격 영향력이 매우 좋았고,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패턴의 축구를 많이 선호하죠. 직선적으로 좁은 수비 공간을 만들면서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전북이 슈팅은 많이 가져갔는데 좁은 공간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명주 선수가 쇄골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인천 중원의 핵심 이명주 선수가 부상이라는 점, 인천이 라인을 내리고 좁은 수비 블록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천의 강현목과 김진규 두 미드필더의 공격력이 중요할 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의 최근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김천에게 유리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김천의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남과 경남의 경기인데, 지난 라운드 안양에게 1대2로 패한 전남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그래도 위협적인 찬스를 잘 만들어냈고, 발디비아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폼이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 빌드업 시에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나왔습니다. 지난 라운드 수원 상대로 1대1 막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한 경남인데요. 꽤나 강한 공세에도 끈끈하게 잘 막아냈으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역습 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되며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특히 이 박민서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경남이 압박을 통해 전남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격에 방점을 찍어줄 원기종 선수가 군입대를 하고 말았죠. 발디비의 폼이 올라왔다는 점이 경남의 압박 플레이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경기 전남의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도쿄베르디와 이와타의 경기인데, 지난 라운드 사간도스 상대로 2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그 8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죠.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뒷공간 패스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전방에 빠른 자원들이 이를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찬스를 잘 살려냅니다.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챙겼으며, 요코하마의 많은 득점 찬스를 막아내는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죠.
이와타의 최전방 공격수 저메인요의 경기 영향력이 매우 대단합니다. 특히 득점력이 매우 좋은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슈팅을 가져가는 아주 위협적인 선수죠. 도쿄베르디가 8경기 동안 6경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강팀들과의 승부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맨요의 득점력과 경기 영향력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도쿄베르디의 버티는 힘이 있는 만큼 이 경기 무패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이 간바 오사카와 세로에스 오사카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후쿠오카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인 간바입니다. 상대의 압박에 공을 뺏기면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수비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왔죠. 선수들의 커버 속도도 매우 느리고 라인이 잘 안 맞았습니다. 지난 라운드 삿포로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세로소인데 결정적인 찬스를 크게 날리면서 승리를 놓치고 말았죠. 오른쪽 측면에서 선수들끼리 공격을 풀어가는 것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전방에 레오의 파워와 득점력이 올 시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득점 찬스를 잘 만드는 것은 이 세르소 오사카가 매우 우위입니다. 레오의 득점력도 살아있죠. 더비 경기라 해도 이 간바가 세르소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 이 간바의 패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가와사키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간바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후쿠오카입니다. 이 장거리 슛을 가져가 득점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됐죠. 매우 답답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지만 수비적으로 매우 끈끈한 팀입니다. 리그 내 클린시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지난 라운드 우라와레즈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와사키 상대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 간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며 이를 통해 선수들이 풀어나가는 것을 잘하는 가와사키죠. 가와사키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풀어내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 만큼 수비적인 후쿠오카 상대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후쿠오카가 굉장히 끈끈한 수비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경기입니다. 후쿠오카의 무패 추천드리겠습니다.